파출소 경찰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범인을 잡기는커녕 숨고 피하기만 한 사건이 여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7명이 있었지만 범인은 쫓지 않고 112에 셀프 신고까지 했습니다. 파출소 안에서 살상 무기를 경찰에게 쏘고 도심 속으로 사라진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12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점에서 허술한 초동대처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베트남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것이 과잉 진압이라며 인권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지만 추방까지 당하게 된 베트남 남성은 동료 이주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봐 인권위 진정을 거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이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혁신을 외쳤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상 이재명 불가론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파출소 경찰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범인을 잡기는커녕 숨고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수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7명이 파출소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범인을 쫓지 않고 황당하게도 112에 셀프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여수의 한 파출소 내부에 화살총을 쏜 건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6분. 화살은 아크릴 가림막에 퍽 소리를 내며 꽂혔고 범인은 2분 정도 파출소에 머물다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범인을 잡기는커녕 화들짝 놀라 숨고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총소리 시세 크게 들려고 경찰관도 직원이다 이게 사람이다 보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사건이 일어난 지 10분이 넘도록 몸을 숨긴 채 아무도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범인을 잡아달라며 휴대전화로 112 셀프 신고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당황하면 사는데 이렇게 막 112가 문제인지 몰라요. 아무리 경찰이지만. 경찰이 형사 50여 명을 비상 출동시켜 파출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범인을 곧바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12시간 만에 파출소에서 5km 떨어진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파출소로에 와서 총을 쏘았다 보니까 전 직원 긴급 피치해가지고 검거를 해야 되고. 경찰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무장 경찰들이 배치된 파출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놓쳤다는 겁니다. 살상 무기를 경찰에게 쏘고 또 이 무기를 들고 도심 속으로 사라진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12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점에서 허술한 초동대처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명살상이 가능한 화살총을 쏜 범인을 뒤쫓지도 않은 파출소 경찰관들. 현장에 너무 위험해서 옥상 가서 도둑 타가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파출소에 들어서자마자 무턱대고 욕을 한 뒤 경찰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인물이 범행 직후 경찰의 추격도 받지 않고 살상 무기를 든 채 도심 속으로 사라지도록 방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주 중 시민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형사들이 이 남성의 도주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주변 CCTV를 뒤져 분석하고 집에서 붙잡기까지 무려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파출소에서 도주한 직후 주변 공중전화 박스에 한동안 앉아 있었던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추격만 했어도 현장 인근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옷을 환복을 하고 도망갔던 것을 CCTV 추적해가지고 집에 귀가하는 것을 확인해놓고 집에 들어서 긴급 체포한 거죠. 이 남성이 사용한 총기류는 독일제 화살 공기총으로 최대 사거리가 10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담당 부서에서 1차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흉기를 들고 길을 걷던 베트남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걸 두고 인권단체가 과잉 진압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하게 된 베트남 남성은
동료 이주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을까 봐 인권위 진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찰을 향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는 수능 또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특히 테이저건을 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행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 인권위 관계자들은 면담을 위해 베트남 남성이 머물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남성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남성은 오는 6일 고향으로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저도 안 받고 싶다. 이야기 안 하고 싶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갈까봐 이를 빨리 가려고 했다고. 베트남 남성은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강제 추방당하면서도 진상조사를 원치 않았지만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경찰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폭력적 공격. 광주 전남 의원들이 지난주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혁신을 외쳤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상 이재명 불가론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의원들이 발표한 혁신 결의문의 숨긴 의미, 이상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은 혁신 결의문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정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호남이 민주당 혁신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내로남불과 책임 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이란 대목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상임 고문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배타적 팬덤 정치와 결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역시 개딸 팬덤을 거느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서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반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출마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을 좀 새롭게 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호남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선 전당대회에서 호남 의원들은 번번이 최고위원 도전에 실패했고 광주는 역대 가장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은 이제 책임 정치의 부재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이 누구인지 결의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이 이처럼 정치 개혁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무난한 이재명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싸늘한 지역 민심에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까지 나설 뜻을 보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8.28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지도부 구성을 위해 호남 지역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최고위원 후보를 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처럼 팔을 걷어붙인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7.7%의 투표율로 광주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무난한 이재명 체제로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라는 결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에 힘을 더하면서 당내 쇄신과 개혁의 균형자 역할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대한 결집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는 이른바 호남 정치의 영향력을 전당대회에서라도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삼산 망북지구 특례공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삼산과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해당 지구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노사민정협약 이행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노동자 여러분과 맺었던 약속, 그 사회적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의 주 골자는 주거 지원 20만 원의 대상과 액수 확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의 신속한 건립, 공동 근로복지기금 마련, 주거비 국비 지원의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광주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AI 학습 시스템을 개발해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고3에 중점을 둔 진로 진학 지도를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들은 미래 산업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들어 첫 고위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의 김신남, 보건복지국장의 유현호 등 이번 인사 규모는 국장급 6명, 부단체장 9명, 준국장급 5명 등 총 20명입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미래 비전인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위해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한 걸로 분석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5시간 가까이 이어져 1,500여 세대 주민들이 폭염 속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광주시 독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4시간 40분 동안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전 11시쯤 전력 공급을 재개했고 아파트 수전 설비가 노후화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1년 가까이 된 의약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 등 27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간 관내 미용업소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대표자에 대해선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용업소 대부분은 무신고, 무면허 미용 행위와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일부 약국 중에는 사용 기한이 300일이 지난 전문 의약품과 조제용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곳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 재산 공제가 신설되고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해 지원합니다.